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양도 36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띠라는 의미의 대자가 되겠습니다. 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묶는 끈 같은 것 또는 그 끈 모양의 특정 지역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끈 또는 특정 지역, 언뜻 볼 때 벨트 모양의 특정 지역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혁대 하면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얘기하겠고요. 온대지방 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열대지방 하면 주로 적도 부근에서 사시사철 계절의 구분 없이 더운 지역을 얘기하고요. 아열대 지역이라고 하면 열대와 온대 사이의 지역으로 주로 초원이 많이 발달한 지역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대라고 하면 추운 지역을 얘기하고요. 남극이나 북극의 극지방을 위주로 해서 1년 중 거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있는 지역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또는 단체, 국가 등의 사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유대관계를 갖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유대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끈끈한 사이, 즉 어떤 일을 공동으로 당하고 맞서고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사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뜨이지 않는, 즉 시각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할 때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는 지역 또는 유리창 그 프레임 때문에 미세하게 잘 안 보이는 지역 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대라고 하는 것은 목젖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그 떨림을 통해서 소리를 내게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특정 지역이 쭉 이어진 것을 대라고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딱 그 부분을 나타내는 점을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힘쓰다, 애쓰다, 분투하다 라는 의미의 려자가 되겠습니다. 힘쓰다 또는 애쓰다, 분투하다, 노력하다 라는 의미의 려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추진하려고 애쓰는 의미를 가진 려자는 당연히 단어 첫 글자로 올 때는 여라고 발음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힘쓰다, 분투하다, 노력하다 라는 의미의 이 려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려자는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추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려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옹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독려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장려하다 라는 뜻과 함께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한테 용기를 북돋워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장려상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상을 받을 만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주는 상을 얘기합니다.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쓴다 라는 표현으로 전달하는 금일봉을 얘기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군대에서 사령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물들이 순시를 할 때 그 순시 대상이 되는 기관, 하부기관이죠. 들한테 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려고 이루려고 노력하다, 힘쓰다라는 뜻의 려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포기하다, 버리다 라는 의미의 기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맹자가 되겠는데요. 보지 못하다 라는 의미의 맹자가 되겠습니다. 맹자는 보지 못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보지 못하다, 볼 수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인 하면 소경, 즉 시각장애인을 얘기하고요. 맹신하다 라고 하면 무조건 믿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 또는 계산 없이 일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허점, 약점 또는 어떤 일의 잘못이 될 수 있는 단초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색맹이라고 하면 물체를 볼 수는 있지만 색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글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글은 모국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외국어를 모른다고 문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국어를 모를 때, 모국어를 모를 때 문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문맹인 사람을 문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문맹이라고 해도 문맹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illiterate
에서의 person을 빼도 이 illiterate의 자체가 문맹자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맹종하다 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 즉 회장에서 대장, 즉 상행결장으로 이어지는 부분, 회맹판을 포함한 그 짧은 지점을 얘기하는데요. 그 맹장에서 밑으로 돌기가 쭉 삐져나와 있는데 그 돌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컴맹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컴퓨터를 조작할 능력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컴퓨터를 조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용자로서 운영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지 못하다라는 뜻의 맹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보다라는 의미의 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흔한 단어들을 살펴보았고 또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조성되는지 그리고 한자가 한글 단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